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춥지 않습니다. 가로등 대신 창문 불빛이 먼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눈송이 피어난 나무 뒤로 마차가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 전 파리에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나이브 아트의 거장 미셸 들라크루아입니다. 1933년 파리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전쟁 속의 파리를 기억합니다. 불빛이 사라지고 자동차가 멈추고 도시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가장 따뜻한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요? 전쟁의 시대였는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해진 사람들의 불빛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그림에는 언제나 자동차 대신 마차가 지나가고 네온사인 대신 창문 불빛이 먼저 보입니다. 그는 현대의 파리를 그리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조용하고 따뜻했던 그때의 파리를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 앞에서 낯선 도시가 아니라 어딘가 그리운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그림을 보면 조금은 단순해 보입니다. 원근도 정확하지 않고 인물의 비례도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따뜻합니다. 이런 화풍을 나이브 아트라고 부릅니다. 기교보다 마음이 먼저인 그림, 정확함보다 기억이 앞서는 그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술. 들라크루아는 바로 그 나이브 아트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렇다면 나이브 아트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왜 그의 그림은 이렇게 단순한데도 이토록 깊은 울림을 줄까요? 나이브 아트.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나이브는 프랑스어로 순수한, 천진한, 꾸밈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에서는 정확한 원근법이나 해부학적 비례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그림을 말합니다. 기술보다 감정, 기교보다 기억.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듯 세상을 단순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그리는 예술입니다. 나이브 아트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원근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인물의 비례도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은 또렷하고 장면은 이야기처럼 펼쳐집니다. 보는 순간 이해되는 그림, 설명 없이도 감정이 먼저 닿는 그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정확해지려고 애쓰지만 정작 감정은 점점 말라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나이브 아트는 그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꺼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해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미셸 들라크루아 역시 이 나이브 아트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순진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억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공통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현대의 속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광고판도 번쩍이는 네온사인도 전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하더라도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마차가 있고 가스등이 있고 창문마다 노란 불빛이 있습니다. 그는 현대의 파리를 지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사랑했던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으로 불빛이 꺼진 파리. 도시는 어두워졌지만 사람들의 창문은 더 또렷해졌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불빛이 중심입니다. 하늘은 푸르지만 차갑지 않고 눈은 내리지만 춥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 속 어디엔가 사람의 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원근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리 전체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마치 우리가 어릴 적 동화책을 펼쳐보던 시점처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구성. 이것은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는 관객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듯 그림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작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가 뛰고 다른 쪽에서는 연인이 걷고 어딘가에서는 불꽃놀이가 터집니다. 한 장의 그림이 하나의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결국 우리의 기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에 가본 적이 없어도 이상하게 그리움을 느낍니다. 이번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에서 열린 전시는 파나전입니다. 파나라고 하면 복제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들라크루아의 파나는 석파나, 즉 리소그래피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돌판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잉크를 입혀 한 장씩 찍어내는 전통 기법입니다. 작가가 직접 참여하여 색을 분리하고 레이어를 맞추며 여러 번 겹쳐 인쇄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파나는 단순 복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량 생산이 아니라 한정 수량만 제작합니다. 그래서 파나에도 작가의 서명과 에디션 번호가 들어갑니다. 또한 이번 전시의 판매 작품은 판매가가 적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화풍이 파나와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평면적인 구성, 또렷한 색면, 정리된 윤곽선. 이것이 인쇄 과정에서 아주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파나임에도 붓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의 그림이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파나 작업 덕분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벽에 작은 파리를 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파리일까요? 그는 뉴욕도 런던도 다른 대도시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한 도시, 파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라 불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파리입니다. 산업화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인간의 온기가 남아있던 시절, 마차가 마지막으로 거리를 달리던 시기, 가스등이 전기등으로 바뀌기 직전의 시간, 그는 그 과도기의 순간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붙잡아 두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스스로를 혁신적인 현대 미술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선택은 매우 현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를 거부하고 기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술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로 갔습니다. 과거로. 그것도 아주 개인적인 과거로. 이 점이 그를 단순한 나이브 화가가 아니라 기억의 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구성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 화면의 상단에 하늘과 건물의 실루엣이 자리하고 중앙에는 거리의 흐름, 하단에는 인물들의 움직임이 배치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 구도가 아닙니다. 관객의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자연스럽게 순환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한 번 보고 끝나는 작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는 작은 인물을 보고 마지막에는 불빛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순환 구조 덕분에 그의 작품은 오래 머물게 만듭니다. 그는 강한 명암 대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극적인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을 부드럽게 섞습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가 한 장의 오래된 엽서처럼 보입니다. 선명하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밝지만 눈부시지 않습니다.
이 절제된 색채 감각이 들라크루아를 상업적 사파와 구분 짓는 지점입니다. 판화 작업은 그의 예술 세계를 넓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화는 한 점뿐이지만 판화는 여러 사람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예술을 특정 계층의 소유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미술관보다 거실벽에 더 잘 어울립니다. 아마 이것이 그의 작품이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파리 풍경 화가가 아닙니다. 그는 시간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따뜻했던 기억을 붙잡았고 사라져가는 도시의 빛을 캔버스 위에 남겼습니다. 어쩌면 그의 그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되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하나쯤은 있기 때문입니다. 미셸 들라크루아는 90세가 넘은 지금까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림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림을 통해 시간을 붙잡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혹시 화면을 보시다가 문득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기억 속 풍경과 겹쳐진다면 그 순간이 오늘 이 전시가 우리에게 남긴 의미일 것입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다면 모처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